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이거지? 긴장되죠. 지금 저희처럼 되게 긴장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해주실 말이 있다고 해서. 그러게요. 원래 네. 수능 특집 한 편만 하려고 그랬는데 뭐 노영이 해줄 얘기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장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지 모르고. 아 이게 준비 하나도 안 한 거고 이건 사실 내가 할 얘기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요. 더 많은 얘기는 병원에 와서 들어. 환자도 2명밖에 없는데. 아니거든. 자 수능 정말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아니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뭘 가물가물해 본 적도 없으면서. 아니 이게 학력고사 하고 계세요. 자기가 마치 수능 본 것처럼. 아니 학력고사도 그 비슷한 시험이잖아요. 뭐가 비슷한 시험이에요. 주입식 교육. 근데 나는 수능 딱 그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좀 휴가 같은 거를 좀 가요. 워낙 그때까지 막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애들 수능 보는 날 해서 나도 이렇게 한 그래. 2, 3일 후에 떠나기도 하고 그래. 팥빙수집 사장님은 이제 찬바람 불면 휴가 가더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구나. 아니 그 앞에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예. 나도 그들의 막 수능 전날 되면은 나도 마음이 막 그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나도. 아니 되게 웃긴 게 노영은 휴가 가잖아요. 저는 수능 풀어본다. 아 진짜. 아직도? 틀려? 아직도 좋아. 풀어본다고? 아니 아이템 풀어봐요 진짜 수능 풀어봐요. 전부 전 과목 다 풀어봐요? 전 과목 다는 아니고 언어만 이렇게 풀어보자. 아니 언어랑 뭐 사회탐구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어렵다라는 문제 몇 문제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과학 탐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수리 인문학 지문인데 뭐 수학 국가 이런 물리 얘기나 거라든가 막 그러면은 진짜 예전에는 정말 찬찬히 풀어봤고 종이신문 막 펴놓고서 지금은 막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들 막 풀어봐 막. 자 우리 고백해보자. 저 대학 입학 시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학력고사 문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어. 몇 년이나 풀어봤어? 아 오히려 그 대학 때는 안 풀어본 것 같고 그 이제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청소년 상담하면서 하면서. 요즘 수능은 어떻게 나오지? 아니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호기심 때문에 풀어보는 거예요. 나는 대학 입학 합격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부터 한 3, 4년 동안 계속 풀어봤어요. 왜 서울대 가려고? 왜 서울대 가려고? 아니 과외하려고. 아니 그렇지 과외하려면 과외하려면 이렇게 어떤 경향이 문제가 좀 나오는지를 좀 되는 봐야 아니 돼. 당연히 대학 때 그 과외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런 건 당연히 했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는 진짜 풀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는 안 풀어봤어요. 근데 요새 수능은 400점 만점이라고 하던데 YG 지금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내일 수능 보면 몇 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상외로 잘 볼 것 같아요. 저런 태도를 가져야 시험을 잘 보는 거지. 예상외로 잘 볼 것 같아. 공부한 거에 비해 아마 시간은 재고 보면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안 재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그럼요. 시간 재고 보는 거랑 그리고 내가 그 위치에서 뭔가를 걸고 하는 뭔가를 거랑. 걸고 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고3 수험생과 부모님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네. 그런데 우리 왜냐면은 뭐 하기로 했지? 왜냐면 약간 릴렉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좀 약간 웃고 좀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지 오히려 퍼포먼스가 훨씬 자, 우리 좋아진다니까. 정보를 드리자. 그러면 마음의 긴장 얘기 나왔으니까 마음의 긴장 푸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우왕청심환이라고. 요거를 좀 복용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건 어때요? 뭐 우황청심환, 안정액 뭐 이런 것도 이제 히트 상품이죠. 저는 네. 반댈세.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왜 반대예요? 막 이러면 YG는? 저는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뭔가 먹었을 때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어쨌든 저널리스트적인 관점에서 막 생각을 해봐도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요? 반대로 그게 우황청심환이 사실상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로 그냥 먹고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은 거 냄새가 아니에요? 이상해요.
초딩. 어떻게 그리고 초콜릿 냄새- 발라줘요? 냄새가 이상하고 그리고 그거 먹고 아주 옛날에 엄마가 줘가지고 어릴 때 먹어봤는데 먹고 몇 시간 동안 트림하면 올라와요 그 이상한 냄새가. 그 시큼한 그 맛이.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제가 시험 보다가 그 트림을 계속 긴장될 것 같아.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시험 날일수록 평소에 먹는 것과 다를 게 없으면서도 속에 부담이 없는 것을 먹는 게 최고지. 거기에 무엇인가 색다른 것들을 감지하면은 의외로 오히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약간 의사 모드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소위 양리학에서 그 세라피틱 윈도우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세라피틱 윈도우가 뭐냐면 어떤 약의 용량이 일정 농도보다 낮으면은 효과가 없고 일정 농도를 넘어가면 부작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안에 딱 용량이 있어야 이게 이제 치료 용량이 되는 건데 우황청심환은 이 윈도우가 매우 좁은 약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만 적정 용량보다 낮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조금만 넘어버리면 뒤집어 자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우황청심환 후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효과가 없더라. 아니면 먹고 자서 망쳤다. 그리고 아. 극히 소수가 야 먹고 괜찮았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황청심환의 목적이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 때는 좋은 퍼포먼스를 약간 각성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각성돼 있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진정을 시키는 걸 먹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능력을 다 이제 발휘 우황청심환과 제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제 약의 개념이 이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우리가 네. 뭐 이제 로라제팜이나 알프라졸람 뭐 이런 약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약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오지만 이 윈도우가 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거지. 우리가 용량을 타이트레이션 하기도 좀 수월하고. 네. 하지만 이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이 인지적 활동의 스피드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렇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안정제니까. 예. 그렇겠다. 그래서 이런 계통의 약을 쓸 때는 이게 이제 득실을 따져야 돼요. 이 사람이 약간의 속도의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불안을 낮춰주는 게 퍼포먼스에 더 유리할 거냐.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니 그 약을 먹지 않고 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할 거냐. 이걸 이제 마지막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그런 약이 있대. 그러고 이제 내일 수능인데 오늘 가서 그 약 주세요. 이러면 못 먹어요. 겁나서 어떻게 먹어? 뭐죠? 시험 보다가 이렇게 자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걱정되면 미리 적어도 한 일주일 전쯤에는 그런 뭐 병원을 가든지 뭐 정신과든 내과든 뭐 가서 상담을 하고 미리 테스트 해보고 그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약의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찾잖아요. 요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찾았는데 갔더니 뒤에 이렇게 막 팔뚝에 그림 그린 사람이 뭘 좀 보여줘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돌발 상황에는 이 약이 효과가 충분히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이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정말 효과를 보는 거죠. 그냥 주변에 이제 널린 게 의사잖아요. 저희는 주변의 의사들 제 친구들도 다 이제 수험생 엄마 아빠들인데 자기 애한테 우황청심환 먹였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되게 당연히죠. 왜냐면 가장 질 나쁜 안정제니까 굳이 그거를.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안정제를 먹으면 안 된다. 시험 날은. 약간 그럼 커피는? 각성해야죠. 커피.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맥락과 이제 똑같은데 평소에도 카페인을 조금씩 섭취하는 친구였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별 부작용이 없었다 그러면은 시험 날 아침에 평소에 하던 대로 커피를 살짝 마시면 약간의 각성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카페인 전혀 섭취 안 하던 친구가 그래 각성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면 막 콩닥콩닥하고 그래가지고 먹고 이러면 안 되죠. 힘들겠지 당연히. 그 똑같은 맥락에서 정 우황청심환이 막 시험을 잘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냥 원래고사 때마다 드셔보세요. 한 뭐 반알을 먹어보고 4분의 3알을 맞춰보고 그 윈도우가 아까 굉장히 좁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용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테라피틱 윈도우가 좁다는 거는. 그러니까 용량을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반알 먹었는데 효과 없으면 조금 더 먹어보고 그 조금 더 용량 먹어보고 찾다가 시험 망치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 2학년 때나 뭐 3학년 때 좀 봄부터 해보면 모를까 생전 안 먹다가 수능 전날, 수능 당일날 아침에 청심환 하나를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다. 짓이라는 거죠. 차라리 효과가 없는 게 낫지 잘못하면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오히려 저는 시험 볼 때 지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자기기를 전혀 들고 갈 수 맞아요.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템포가 있는 음악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면 오히려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수능 금지송 같은 거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안 계속 돼. 그게 맴돌아서 안 돼, 안 돼.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강박적이 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게 계속 맴도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럴 수 있겠구나. 결국은 관건은 뭐냐면 이게 딱 요 좋은 범위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이 너무 적으면 졸리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각성이 과해지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불안이 높아지는 우리가 울렁증이라고 얘기하는 요 사이에 좋은에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하면 좋은데 약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거꾸로도 있어요. 시험 잘 보는 약이라는 게 또 있었거든. 맞아. 이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죠. 이제 사라졌죠. 왜냐하면 뭐 이제 정부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맞아요. 이제 의사들도 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게 이제 그 ADHD를 치료하는 치료제 중에 이제 이거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필요 없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지금 YG가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카페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막 가슴 빨리 뛰고 쭈뼛쭈뼛 곤두서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능이 더 해로워요. 왜 해롭냐면 방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이 이제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는 그 컨셉 하에 뭔가 복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럴 때 너무 좁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좀 복잡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는 데는 그런 약들이 도움이 되는데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좀 브로드하게 봐야 네, 되네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뭔가 봐야 되는데 이런 게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뭐 ADHD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용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 약 먹으면 잘 본대라는 거는 오히려 분명히 집중도 하고 잘한 것 같은데 별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노영 같은 전문의랑 상담하지 않고서 자의적으로 시험날 무엇인가를 먹는 건 진짜 시험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의적으로 먹진 않지. 되게 옆에서 코치해주는 돼지 엄마들이 있으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네. 약 얘기 나온 김에 감기약이나 뭐 이런 거는 어때요? 네. 맞아요.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콧물 막 줄줄 흐르고 그것도 힘들잖아요. 비염 있으면 가서 의사랑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항히스타민 제제 중에서 졸리지 않는 약, 않느냐. 특히 나한테 졸리지 않는 약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죠. 시험 전날 밤에 잠이 안 와. 맞아. 그럼 수면제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데 빨리 결단하고 먹어야 돼요. 이제 가끔 이제 이를테면 9월 모의고사 봤는데 못 자더라. 난 시험 때 좀 떤다. 그러면은 미리 어떤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거나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나쁜 케이스가 한 새벽 3시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보려고 약 안 먹고 약 안 자보려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먹고 자면 이제 이게 그 숙취 현상처럼 행오버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나른해지고 맞아, 처지고 맞아. 집중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빨리 결단해서 먹고 먹을 거면 그리고 뭐 약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뭐 짧아도 한 3시간, 길면만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네. 효과가 가죠, 수면제. 보통 한 8시간 정도가 그 안정제든 수면 유도제든 학생들에게 보면은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맞췄다 못 맞췄다는 그러면 관계겠지만. 아예 그냥 한 밤 10시쯤에 먹이면 어때요? 애가 그러니까- 잘 잘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나? 그게 이제 모든 거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겠다라는 자세인데 사실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나는 그 다음 날 그 약을 먹은 것 때문에 나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라는 태도 자체 때문에 긴장감을 많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야, 밤새고 가서 시험 망쳤다는 사람 없어. 밤새고 가서 그걸 무서워해서 시험을 망치는 거야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줘요. 네 나이 때 하룻밤 정도 샌다고 그렇게 기억력이 둔화되거나 그러지 않거든. 근데 네가 못 잤다고 겁을 먹으면 너한테 영향을 많이 줄 거야라고 난 설명을 해요. 이거 되게 위로된다. 맞아요. 그래서 시험 날이라고 꼭 푹 자야 된다라는 것도 약간의 강박인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 네.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생기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시험 보기 전에 꼭 자야 되는 것과 막 내가 저기
뭐 안 본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내일 꼭 시험이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하면은 잠을 몇 시간 못 자. 뭘 선택해야 될까?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그걸 공부를 하고 시험장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위안이 되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너무 웃긴 게 누워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일어나서 봐. 그래서 지금 YG가 한 질문을 만약에 학생이 나한테 했다면 내 대답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럴 수도 있고. 나옴 네. 할 수 없고 네. 찍어. 그래 그 모든 문제를 네.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근데 나는 그거 공부했다. 그 성격인 거지. 네. 괜히 저게 나올 것 같은 거야. 아 근데 제 경험상 근데 나왔다. 어쩔 수 없고 아니 그럼 딴 걸 묻고 싶어. 그 나올 만큼 중요한 걸 왜 그때까지 안 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혼나야 돼, 얘기했잖아요. 혼나야 제가 아까 돼.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그렇지만 뻔뻔했어.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이제 시험장에 딱 갔는데 한 반 이상 되는 학생들이 뭔가를 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나는 필통만 들고 갔거든. 그 시간이 한 뻔뻔해. 20분 남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그래서 막 초조해지면은 이제 지는 거잖아요. 앞 사람한테 말 걸었어요? 아니 그럴 수 없는. 야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왔으면 나도. 마음속으로 야씨 거기서 안 나와 그냥 쉬어 그리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그냥 기다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아이를 보면서 이런 학생을 보면서 다른 하면 지는 거야. 쟤는 다 했나 보다. 다른 사람들 불안해. 불안 유발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때는 연대 가수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학교에 원서를 낸 사람이 공부를 안 했을 리는 없고 쟤는 다 했나 보다. 이러면 이제 말리는 거야. 사실은 이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쟤는 시험 포기했나 보다. 이게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떨지를 않는 거죠.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데 어쨌든 평소대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뻔뻔하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또 학교 가는 거 얘기가 나와서 시험장 가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시험장에 빨리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적당히 늦게 가는 게 좋을까? 그냥 30분 일찍. 아니 적당히 늦게 너무 일찍 가는 게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근데 네. 늦게 가면 진짜로 늦게 가서 못 들어갈까 봐 불안한 마음에 가는 동안에 초조하면은 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적당히 맞춰서 가면. 네. 근데 나는 일찍 가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단 조건은 얼마나 일찍 갈 건지 정하고 그때 가서 할 것을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퍼포먼스 앵자이티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시험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뇌가 어떤 장소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장소를 익숙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학원에서 시험 보면 잘 보는 이유가 우리 뇌가 익숙한 곳이거든. 그건 딱 동감이 되네. 네, 그래서 네. 가서 이제 얼마나 일찍 가겠다는 걸 미리 정해놓고 충분히 있으면서 뭔가 할 것만 정하면 아까 누구처럼 필통만 들고 일찍 가면 안 되고 그거 상당히 위험하고 할 일을 정하고. 갑자기 네. 생각났어. 뭐 이제 거의 30년 전 일이 막 떠오르는데 시간이 남았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난 뭘 했는지 생각이 났어.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 위치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렇게 높이 이 정도 높이구나. 내가 이 정도 자세로 이렇게 보겠구나. 고개도 얼마나 숙여보고. 부시덕거렸을까. 주변에서 진짜. 그러니까 나름 아니 소리는 안 나지. 나름 장소에 최적화를 한 거네. 장소를 시뮬레이션을 딱 한 거네. 보고 선생님은 감독관은 저기 있고 저기는 들키면 안 되고 이런 그런 거를 인지해주는 진짜 내 노력을 친구가 했던 아니어서 거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2019년 버전으로 이런 비슷한 친구를 내가 어제 만났어요. 왜냐면 그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보니까 거기 의자가 어떨지 모르니까 삐끄덕거리면 자기가 신경 쓰이니까 부직포를 가져가서 그걸 감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를 내가 어제 만나긴 했어요. 그럼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난 그냥 갔다니까 필통만 들고. 근데 간 다음에 그냥 허리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굽히고 시험을 보게 되는구나 내가. 생각해봐 옆에 빈자리랑 의자도 바꿔보고 그랬을지도 몰라. 이 의자가 더 편한가? 막 이런. 왜 고민했냐면 너무 좁았어요. 그 대학 지금도 강의실에 그 일체형 그거. 일체형 의자라 가지고 이 시험지 넓은 거 놓고 나면 필통이나 답안지나 이거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디다 놓고 하냐 이거 참 큰일이네 이러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EBS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뭐 모의고사 EBS도 없던 시절에 막 보면서 아니 EBS 없던 시절 그래서 약간 옛날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는 뭘 했었냐면 저도 방금 생각났는데 그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그 공부를 해서 뭔가 수능에 기대를 하고 있는 뭐 친구들이 이걸 본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틀린 것들 오답 노트를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넘겼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넘겼었던 것 같아요. 시험 오답 당일날은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을 만큼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오답 가져가려면 노트가 이만해요. 정답 노트가 더 빠른 사람들. 아니 근데 EBS가 언제 생겼는데 EBS가 아니 EBS는 없어요? 있었는데 수능 지금처럼 특강 뭐 수능이랑 이렇게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EBS 우리 예. 집에 안 나왔는데 있었나 우리 때도? 방송은 있었나? 방송 저희 때부터 약간 스타 강사가 있었던 것 방학 같기도 숙제로 하고. 있었어. 이 교육 방송 있었어? 있었고 이제 인강을 하기 시작한 거가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대학교 어느 들어오고 순간부터 그 수능 시험이랑 EBS 특강이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는 맞아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럴 때는 아직 아니었었거든요. 참 근데 이게 방송 나간 다음에 뭐 그 수능 이제 수험생들도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 들으면 참 한가한 소리들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럴까봐 약간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뭐 그 오늘 시간에도 들어보시면 유용한 정보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잘 뭐 가려드리시고요. 결론은 그거 같아요. 사실은 뻔뻔해져라. 그리고 평상시와 다르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똑같이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같아요. 약이 필요하다면 미리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적어도 네. 일주일 전에는. 그리고 제가 그 소개팅 나갈 때마다 너무 떨어서 긴장해가지고 맨날 잘 안 된다는 남자 후배한테 본인은 본인이 당연히 아니고? 아니니까. 저는 떨지 않으니까 나는 내 얘기 할 건 줄 알았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떨 필요가 없다. 네가 소개팅 나갈 때 떨리는 거 아니면은 어디 남들 앞에 무대에 올라갔을 때 떨리는 거는 실제보다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기 때문에 떨리는 거다. 근데 상대방은 네가 아무리 꾸미려고 노력을 해도 너의 본 모습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시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잘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실력보다 더 잘 보는 거 그건 뭐 진짜 운이 좋기 전에는 어려운 일인데 마찬가지로 자기 평소 실력보다 택도 없이 못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자기 한 만큼 나올 거니까 그냥 그날은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해서 편하게 가서 모의고사 보듯이 보는 게 제일 정답이지 싶은데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방에 뭐 인생의 상당 부분이 결정이 되는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진짜. 네, 이제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또 그 써니도 알고 있고 여기 PD도 알고 있고 그 많이 먹은 두 분이나 조금 먹은 저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끝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 그래 지나보면 그 정말 인생을 결정할 것 같은 그 이벤트가 사실은 별것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라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지나고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크기만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막 모든 나의 인생에 걸린 것처럼 맞아요. 생각 안 했으면 해도 좋겠어요. 되는 거라는 물론,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지금은 되게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아까 노영님 했던 말씀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대학을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훨씬 더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인생의 한 방을 얻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이벤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건 수능 날은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잊지 그럼요. 마십시오. 네, 진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수능만 보고 나봐 한동안 되게 잘 놀. 그거를 기다리면서 네. 수능 날이 뭐 다가오는 할지. 거는 기쁜 네. 일이야. 수능 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쭉 노니까. 수능 끝나고 일주일은 외출을 안 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